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드라마 캐릭터 감정사 윤석진입니다. 오늘 제가 분석할, 감정할 드라마 캐릭터는 노희경 작가의 저주받은 걸작 거짓말이라는 드라마의 주성우 캐릭터입니다. 벌써 한 30여 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. 1998년도 KBS ETV의 미니 시리즈였습니다. 보석 같은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요즘 용어로 K드라마라고 할 때 이 K드라마의 고전 클래식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몇 편 안 되는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런데 시청률은 정말 바닥을 치기는 했었는데요. 이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는 노희경 작가가 처음에 구상을 할 때 거짓말같이 아름다운 사랑, 이걸 이제 줄여서 거짓말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노희경 작가가 이 드라마의 대본집을 출간하면서 그 머릿말을 쓴 게 있는데요. 이 거짓말이라는 드라마를 지나간 사랑에 대한 참회록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. 그러면서 그 시청률은 그다지 신통치 않았지만 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거짓말을 쓴 노희경으로 남았으니 그걸로 됐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. 노희경 작가는 이 그 드라마 대본집에서도 미치게 사랑하고 죽어라, 사랑하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부족함이 없이 사랑하면 후회도 미련도 없다 라고, 저는 그 대본집에 그 머릿말을 읽는데 마치 노희경 작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강하게 인식이 됐는데요. 이처럼 노희경 작가는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노희경 작가가 그 에세이집을 출간한 게 하나 있는데요. 에세이집 제목이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라고 하는 에세이집 제목에서도 그렇게 사랑을 강조할 정도로 사랑의 본질을 탐색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작가입니다.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.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고 하는 이 에세이집의 경우는 노희경 작가의 그 생각에 편린 데를 알 수 있는 그런 에세이들인데요. 이 책의 경우는 그 인세라고 하죠. 책을 판매하고 들어오는 그 수익, 이거를 이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으로 이렇게 전액 다 나가는 그 작가의 사회적 그 어떤 역할이라고 할까요?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말 바람직한 그런 인플루언서 같은 그런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, 거짓말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노희경 작가가 생각하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랑의 유형을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 사랑의 그 관계들이 등장을 하는데 50대에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걸 보여준 영희와 현철이라는 인물. 이 영희가 바로 배종옥 배우가 연기를 했던 주성우의 그 엄마 역할인데요. 이 영희가 첫사랑이었던 현철을 만나서 뒤늦게 이 사랑의 관계들을 보여주는,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50대에도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걸 보여주기도 하고, 사랑이라고 하는 게 꼭 반드시 살을 섞어야만 하는가, 그렇지 않은, 이게 플라토닉 러브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거예요. 살을 섞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주성우와 서준이라고 하는 캐릭터들입니다. 배종옥과 이성재 배우가 연기 호흡을 맞췄던 그런 캐릭터들이고요. 그리고 이 서준이 역할을 맡고 있는 이성재 배우, 이 이성재 배우가 그 동갑내기 부부이기도 하거든요, 드라마 안에서. 근데 이 부부 사이에서는 정말 친구보다도 격이 없는 그 부부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도 등장을 합니다. 그게 바로 서준이와 정은수라고 하는, 이성재와 유호정 배우가 연기를 했죠.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정은수가 사랑했던 그 남자, 동진이라는 남자가 있는데요. 이 유호정과 그 김상중 배우의 그 또 호흡이 되게 좋았던 그런 사랑의 관계인데,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
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. 은수는 나중에 이제 밝혀지긴 하는데 서준이와의 사이에서 서준이를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인 서준이를 쏙 빼닮은 그런 아기를 갖고 싶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는데 아이가 안 생깁니다. 그래서 그 병원 검사를 받기도 하는데 이게 준이에게 문제가 있나?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은수에게 좀 원인이 있어서 불임이라고 하는 건데, 동진이라는 인물은 성불구와 함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또 이런 어떤 장애가 있는 남자로 등장을 합니다. 이들의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랑의 유형을 보여주기도 하고, 그리고 또 계급과 신분의 어떤 그런 격차라고 하는 것들이 이겨나가는 게 또 동진과 쌤이라는 인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사랑입니다. 추상미 배우, 김상중과 추상미 배우의 어떤 연기 호흡이 돋보였던 캐릭터들이죠.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서준이를 가운데 놓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바로 주성우와 정은수 캐릭터입니다. 배정옥 배우와 유호정 배우, 이들이 연기를 한 이들인데, 서준이라는 남자를 두고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주성우가 정은수를 만나고 주성우로 인해서 그 정은수와 서준이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이혼 얘기까지도 나오게 되는데, 거기서 이 여자 두 명의 어떤 그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또 다른 유형의 어떤 사랑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다양한 사랑의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죠. 이런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많은 캐릭터 가운데서 오늘 감정할 캐릭터는 배정옥 배우의 그 열연으로 정말 환하게 빛난 그런 캐릭터인데요. 바로 주성우라는 캐릭터입니다. 노희경 작가가 거짓말의 지표를 할 당시의 나이가 32살이라고 합니다. 98년도에 방영을 했으니까 그 전에 썼겠죠. 근데 이 거짓말에서 유부남 서준이를 사랑한, 물론 서준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주성우의 사랑이 참 기가 막힌 거는 자꾸 유부남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게 또 고통스러운 사랑으로 이게 번지게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. 근데 일단 그 5살 연하의 유부남을 사랑한 그 여자 주성우의 나이는 33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33살의 여자가 28살의 유부남 서준이를 사랑하는 이야기인 것이죠. 자, 여기서 주성우 캐릭터의 감정 포인트를 좀 짚어보겠는데요. 이거는 제가 이제 대사의 한 부분을 빌려가지고 표현을 해봤습니다. 주성우 캐릭터 감정 포인트는 하나입니다. 바로 그 주성우가 사랑하는 유부남 서준이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선인장을 닮은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거짓말이 20부작입니다. 20부작인데 그 중에 5부째인가 5화 때 이게 주성우 입장에서, 주성우가 인테리어 그 회사의 최고 실무 책임자인데요. 그 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서 이 둘의 관계가 시작이 되거든요. 근데 서준이는 원래 그 판화를 전공했던 인물인데 부인인 은수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게 되고, 그래서 이 손떨림, 수전증이라고 할 정도로 손에 떨림이 있어가지고 판화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인데요. 서준이가 판화를 그만두고 이 인테리어 회사인 이매진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그 인테리어 회사 이매진이라는 회사는 뭐 예술 작품들, 판화든 뭐 조각이든 혹은 그림이든 이런 것들을 집에 실내 인테리어하고 연결시켜서 작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, 당연히 여기 예술가들에게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개런티를 줘야 되겠죠. 주성우는 딱 그 회사 운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신인 작가 그러면은 딱 회사가 7, 작가가 3,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, 서준이가 이거는 회사 3 그리고 작가 7이라고 하는 이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조목조목 이랬어요 저랬어요 라고 높낮이도 별로 없는 그런 목소리로 얘기를 해요.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주성우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. 참,
네가 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네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지 뭐 알아? 막 알기는 알아? 막 이러면서 이제 좀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요. 그런데 주성우가 서준이를 향한 마음에 막 변화가 생겨요. 그러면서 이 흔들리는 그 마음 때문에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을 핑계로 결근을 합니다. 그런데 아니 뭐 이 책임자급인 상사가 아프다는데 우리 병문안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막 다들 뭐 퇴근하고 병문안을 가기로 해요.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갑자기 다른 일들이 생겨가지고 서준이 혼자 남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서준이 고민을 하다가 주성우의 집으로 찾아갑니다. 연락을 하는데 아프지도 않은데 서준이 때문에 병을 핑계로 결근을 했는데 나가기도 뭐하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 그 베란다에서 내려다본 그 보이는 곳에 서준이가 이렇게 서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를 발견을 해요.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일단 나가서 만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서준이가 뭔가 뭘 자꾸 만지작거려가지고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선물이에요 라고 이러면서 탁 건네요. 보니까 선인장이야. 주성우가 이거 선물치고 너무 따갑고 못하지 않았니?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준이는 담담하게 높낮이가 별로 없는 말로 미국에 있을 때 사막을 구경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나보다 더 큰 선인장을 봤어요. 그때 가이드가 그랬어요. 생긴 건 이래도 이 세상에 이 꽃처럼 여린 꽃은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하니 주성우는 이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 싶어서 여려? 이렇게 독하게 가시까지 가신 게? 라고 되묻습니다. 그러니까 서준이가 다시 되물어요. 선인장 잘라봤어요? 뭐 그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, 주성우는. 그래서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서준이를 바라보는데 서준이가 바로 역시 특유의 높낮이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선인장을 잘라보면 온통 그 안에 물이에요. 눈물처럼 아주 찝찝한 물이요. 눈물이라니 당혹스러운 어떤 그런 심정으로 서준이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주성우가 서준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. 난 그때부터 선인장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언제나 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. 난 성우 선배가 왠지 선인장 같아요. 마치 주성우 입장에서는 서준이가 자기 속에 들어왔다가 나간 것 같은 이런 느낌. 서준이에 대한 감정을 끊어내려고 병을 핑계로 결근까지 했는데 이게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. 일단 서둘러서 그 자리를 털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준이가 그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있는 데까지 바래다 줘요. 주성우가 엘리베이터 탄 상태에서 서준이는 아마 돌아서기 직전인데 무진장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얘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에 주성우가 서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 나랑 연애할래? 라고 하는 데서 5부의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이 그렇게 연출이 됩니다. 서준이는 이미 주성우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 뭐 유부남인데 사실 서준이가 그 자기 부인인 정은수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주성우를 향한 어떤 그런 완전히 다른 색깔의 그런 사랑인 거기 때문에 이들의 감정은 그냥 터져나갑니다. 숨길 수 없죠. 정말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은수 입장은 당연히 알게 돼요. 남편이 뭔가 변한 거예요. 변한 거를 보고 아내인 정은수가 너 그 성우 선배하고 뭐 무슨 관계야? 라고 이렇게 묻는데 준이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 성우 선배 사랑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유호정 배우의 그 표정 연기 저 정말 그것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. 은수라는 캐릭터도. 야, 너 유부남이야. 너 미쳤어. 너 유부남이 어떻게 너 이러고 이제 흥분을 하는데 서준이는 담담하게 나도 이게 무슨 감정인지 난 성우 선배 사랑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러면서 이들의 관계가 완전 살얼음판에 놓이는 것 같긴 하는데
은수도 준이에 대한 감정이 정말 깊고도 깊거든요. 그리고 준이가 판화를 못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원인 제공자가 자신이라는 생각, 그리고 자신의 어떤 불임으로 인해서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미묘한 그 자책감 같은 것들. 그러나 이 남자하고는 헤어질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런 복잡 미묘한 심정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만나도 좋아. 좋아. 다 좋은데 제발 자지는 마 라고 호소 아닌 호소를 해요.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은수가 불임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만약에 서준이가 주성우 선배하고 같이 잠자리를 갖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준이에게 해줄 수 없는 그의 아이가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정말 남편이 바람난 거예요. 뭐 엄밀하게 따지면은. 그런데 그 남편의 그 감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 지워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 표현 용기가 대단했죠. 주성우로 인해서 정은수와 서준이의 그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었던 거예요. 그런 상황에서도 주성우와 서준이가 거리를 유지하기는 해요. 이 주성우는 사실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유부남이었어요. 대학 시절에 그 대학 강사하고 사랑을 했는데 22에 만난 첫 번째 남자인 거예요. 근데 유부남이었던 거죠. 이걸 알고 굉장한 상처를 받는데 이 남자에게 사랑에 대한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, 근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은 나를 처음 만나 사랑할 때도 아이가 있었고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이와 아내 때문에 이혼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고 상처를 받는 거죠. 그것보다도 치명적인 치명타는 뭐였냐면은 이제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었어요. 이 말 끝에 그 어떤 사랑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배운 여자가 바로 주성우입니다. 그리고 약 5년의 세월이 지나서 27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남자 3살 차이에 굉장히 준수한 남자예요. 그리고 주성우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 미혼 남성인 거죠. 근데 뭐 예상할 수 있었던, 하지만 주성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황당한 그런 이유가 장애로 발생을 합니다. 아버지 없이 자란 편모스라의 외동딸을 장손 집안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남자의 어머니 반대 때문에 이 사랑도 깨져버립니다. 그리고는 사랑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. 주성우는 영원할 수 없는 사랑에 빠져서 허우적될 만큼 자기 자신이 순수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게 된 주성우, 그 주성우 눈앞에 나타난 5살 연하의 유부남 서준이,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이게 아닌 거예요.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그 상황이고 결국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.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려고 했고 또 그리고 이미 2번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사랑이 부질없고 가벼웠듯이 이 서준이와의 사랑도 그러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것이죠. 만만치 않은 그런 사랑이었는데 뭔가 특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소소한 그 일상, 이거에 대한 관심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주성우가 그런 거를 보여줘요. 근데 이들이 가까워지게 됐던 결정적 계기는 뭐냐 하면은 주성우가 차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로 그 서준이의 차를 타고 편모스라의 딸이라고 거부당했던 그 2번째 남자의 결혼식에 가게 됩니다. 근데 그 결혼식에 갔던 날 주성우는 생각을 해요. 야, 참 저 남자는 평생 나를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나 아니면 혼자 산다고 했었는데 근데 결혼하잖아요. 그러니까 주성우는 사랑은 없나 봐. 난 왜 아무렇지 않은 거니? 라고 이렇게 서준이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합니다. 이 말을 들으면서 서준이는 이 주성우가 여자로 이게 보이기 시작했고, 근데 주성우는 자기는 33세 푸석하게 늙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이게 33세 푸석하게 늙었다고 생각하는 주성우 캐릭터,
약 30년 전의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기는 하는데 주성우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자기보다 5살이나 어린 서준이하고 자기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늙었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서준이에게 주성우는 그런 주성우가 정말 예뻤던 거죠. 그래서 급기야 자기 아내에게 주성우를 사랑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.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. 두 사람의 그 사랑이. 선인장을 닮은 여자와 주성우에게서 선인장 이미지를 받던 그 유부남 서준이, 이 둘의 사랑. 일단은 뭐 주성우는 미혼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서준이가 유부남이잖아요. 이 둘의 관계는 평범한 연인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지요. 당연히. 주성우도 알아요, 그걸. 그런데 만남을 가질수록 넌 무엇으로 밥을 먹니? 너 잘 때 코를 고니? 험하게 자니? 부인은 언제 만났니? 같은 정말 일상의 어떤 소소한 그런 어떤 물음들이 샘솟고 급기야 네 잠버릇이 보고 싶어. 집에 들어가지 마라 라고 말하니까 서준이가 그래 그럴게요 라고 하면서 이들이 모텔로 이제 들어갑니다. 여기서 일종의 반전이라고 할까요?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안을 수가 있겠죠. 그 안기 위해서 들어간 걸 텐데 현타가 오는 거죠. 이 둘 사이에 특히나 주성우가 이건 아니다,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 모텔방에서 안을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만 깨닫게 되고 두 사람은 한없이 밤새 울기만 합니다. 그러니까 살에 섞지 않아도 가능한 어떤 이런 사랑인데 이걸 뭐 살에 섞지 않았다고 해서 플라토닉 러브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. 그들의 욕망은 욕망대로 있는데 현실이 그 장애물로 작용을 한 것이죠. 그리고 주성우는 깨닫습니다. 안지 않아도 그를 결코 떠나보낼 수 없다는 것을. 그래서 성우는 자신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을 포기하고, 그러니까 준이하고의 관계를 자꾸 부정하려고 했었던 그런 거짓말이죠. 그걸 포기하고 말을 합니다. 널 사랑해, 너랑 살고 싶어, 보내기 싫어. 이 말을 해서 내가 싫어졌으면 말해. 내가 떠났으면 싶으면 말해. 내가 이런 말을 해서 그래서 네가 날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. 하지만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난 이렇게 큰 소리로 널 사랑한다고, 나도 욕심이 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걸 참을 수가 없어 라고 감정을 토로하죠.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는 어떤 뭐 윤리와 도덕으로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의 골 같은 것들이 있는 건데 결국은 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상태가 지속이 되는데 그 와중에 그 은수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죠. 주성우가. 그리고는 준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. 너랑 살기 싫어. 네가 날 사랑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. 네가 은수를 버린다면 그게 나 때문이었다고 해도 넌 언젠간 나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야. 하지만 나는 안다. 지금 이 순간, 바로 이 순간까지는 네가 날 정말 사랑한다는 걸. 그리고 믿어줘라. 나 역시도 널 정말 사랑했다. 그리고 고맙다. 사랑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랑이 있구나. 너한테 배웠다. 이제 은수에게 가라. 라고 결별을 선언합니다. 그 주성우라는 인물의 그 복잡 미묘한, 이 오죽했으면은 배정옥 배우가 이 주성우를 연기를 하면서 노희경 작가의 막 그 멱살을 잡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끔 꺼냈던 것 같기도 합니다. 주성우라는 캐릭터를 연기했던 배정옥 배우와 그리고 노희경 작가가 굉장히 끈끈한 어떤 그런 인연을 만들어 주었지만은 시청률 부분에서는 정말 바닥을 칠 정도였던. 그러나 가장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면서 최초의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로서는 최초의 팬덤을 형성한 드라마로 기록되고 있기도 하는데요. 바로 1998년도에 저주받은 걸작. 노희경 작가와 표민수 감독의 그 호흡이 정말 걸작이었던 이 거짓말의 주성우.
사랑의 본질을 온몸으로 보여준 그 선인장을 닮은 주성우의 캐릭터 감정가는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. 98년도 시청률은 저조했지만은 정말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캐릭터, 주성우 캐릭터로는 5,000원입니다. 그런데 이 그 거짓말을 지금 30여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사랑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랑의 감정, 사랑의 본질, 의미, 가치 이런 것들이 30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. 주성우 캐릭터를 지금 현재의 감성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저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현재 30년의 시차를 반영을 한 현재 캐릭터 감정가를 매긴다면은 약간의 올드함이라고 하는 이걸 감안을 해서 이 거짓말의 주성우 캐릭터의 현재 2025년도의 감정가는 4,000원입니다.